눈썰 매장 통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전 3차례나 안전 점검을 했는데도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학도 충청북도 경제수석 보좌관이 임명 석 달여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그동안의 파격 행보가 총선용이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1년 만에 국제 노선을 6개국으로 확대하며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공항 중에서 가장 빠른 여객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풍요롭게 채워주는 2개의 기획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 매장 이동 통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썰 매장은 민간업체가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는데 청주시는 사고 전에 여러 차례 안전 점검까지 했는데도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23일 청주시에서 촬영한 눈썰 매장 사진을 보면 슬로프로 올라오는 통로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튿날 오후 4시 30분쯤 통로는 결국 무너져 눈썰매를 즐기러 왔던 시민 3명이 깔리고 2명이 가까스로 탈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덮었던 인공눈이 녹아 터널 상단에서 하단부로 흘러내리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청주시가 3차례나 안전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조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장 나흘 전 시청 안전정책과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이 합동점검을 마쳤고 하루 뒤에는 시민감시단, 개장 하루 전에도 현장을 둘러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지역에서 되게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청주시가 더 많이 신경 썼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왔었을 텐데 사실 청주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청주시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정말 너무 큰 것 같고요. 썰매장업의 시설 안전 규정이 허술한 것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썰매장업 자체가 신고업이고 현행 기준이 모두 슬로프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보행 통로나 보관소 등 주변 시설물은 모두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간 위탁업체의 사업 계획서에도 보행 통로는 표시만 돼 있을 뿐 설치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눈썰 매장은 청주시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설치됐는데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청주시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인당 2,000원씩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거두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꿀잼 도시 추진에 중대 5점을 남긴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눈썰 매장 방문을 계획하고 계셨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시민은 모두 8명으로 그중 입원했던 시민 3명 중 2명이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후유 정도에 따라 부상자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중앙부처 차관 출신인데도 충청북도 4급 보좌관에 임명돼 관심을 모았던 김학도 경제수석 보좌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석 달여 만인데요. 앞선 파격 행보가 총선용이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충청북도 경제수석 보좌관에 임명될 당시 김학도 보좌관은 4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의 4급 보좌관직 수락에 대해서도 직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어떤 좀 업데이트된 그러한 그리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석 달여 뒤 김 보좌관이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파격 행보가 총선용이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임명 당시에도 김 보좌관은 앞으로의 일은 자신도 모른다고 말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김 보좌관의 출마가 임명권자인 김용한 지사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보좌관의 출마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김 보좌관에게 총선용 징검다리를 놔줬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짧게 끝내서 더 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외부에서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김 보좌관이 고향인 청원이 아닌 좀 더 할 일이 많은 흥덕구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한편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김학도 경제수석 보좌관의 총선 출마 행과 관련해 김영환 지사가 4개월짜리 선거용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지사가 내년 총선 출마가 예견되는 김 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측근에게 정치적 기를 터주기 위해 도정을 이용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국제노선이 없던 청주공항이 1년 만에 국제노선을 6개국으로 확대하며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공항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률을 보인 가운데 이용객도 일찌감치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지난해까지 국제선 비행기가 멈춰섰던 청주국제공항. 올해 1월 11일 티웨이 항공이 베트남 다낭 노선을 신설하며 약 3년 만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뒤로 여러 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향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노선이 신설되거나 재개된 곳은 일본. 오사카와 도쿄는 하루 2~3차례, 후쿠오카도 일주일 5차례 이상 청주공항을 통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낭과 나트랑, 방콕,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노선도 3개국 4개 노선이 생겨나며 활발한 운항을 보였습니다. 현재 단 1개만 운영되고 있는 중국은 내년에 진에어와 중국 남방항공 등이 3월 내로 최소 3곳 이상의 노선을 취항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국제선 취항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오사카행 첫 국제선을 띄운 데 이어 올해에만 비행기 5대를 도입하며 지금까지 3개국 4개 노선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비행기 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일본에는 구마모토, 삿포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마닐라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청주공항의 이용객은 334만여 명. 이미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도에는 슬롯도 더 확대되면서 이용객 수는 올해보다도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간 한 8,760회를 저희가 추가 운항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항공사나 이런 쪽에 이제 국제노선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요. 3년 만에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은 청주공항.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청주공항의 이용객 수 회복률은 116%로 지방 공항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공예 도시답게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는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유리부터 오칠까지 공예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개의 기획전이 연말연시에 열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다채로운 색과 질감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생명력과 사계절의 모습. 온나무 원액을 거미줄처럼 늘여 한 올 한 올 감아 완성한 공예 작품은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공예 기획전이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수천 년 역사와 함께한 오칠공예의 깊이 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칠흑으로부터 목가구나 칠기 등의 마감 재료로 사용되던 오칠을 금속과 한지, 유리 위로 가져와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오칠 덧입히기를 수십 차례, 덧칠과 기다림으로 완성된 9명 작가의 작품은 그야말로 시간의 예술입니다. 특히 국민무형유산원이 보유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예품과 칠기 문화를 지켜온 장인들의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가죽 위에 오칠을 해서 갑옷을 만들기도 했고 화살 촉에도 오칠을 발라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현대에는 또 어떻게 감각적으로 활용되어 있는지를 이 전시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조각을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이어붙인 조각보. 조각보 패턴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실을 모아 수놓은 터프팅 작품은 자유로우면서도 완벽한 절제미가 느껴집니다.
해마다 지역의 우수 작가를 재조명해 공에 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획전, 공의 작은 전체. 올해는 섬유와 유리, 금속, 나무 등 4개 분야의 작가 8명이 참여해 저마다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중견 작가와 독특한 작업 세계로 두각을 보이는 신진 작가들의 협업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예의 다채로움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31일 밤 11시 20분부터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 천년각 일원에서 2024년 충북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축제는 대북 공연과 케이트로, 테너 앙상블의 공연으로 시작해 도민과 함께하는 2024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천년대종의 타종에 이어 김영환 지사의 신년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종 행사에는 나눔 실천과 역경 극복 등 4개 분야를 대표하는 88명의 도민이 선정됐고 이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천년대종 타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분석한 결과 올 한해 2,254만 명이 충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만 명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제천과 단양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도 43만 명이 찾아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비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 공주 알밤이 다양한 가공식품을 쏟아내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밤 가공식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알밤 박람회 등 공주시를 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양가 높은 우유와 공주 밤 알갱이를 혼합한 수제 요거트입니다. 공주의 한 목장이 개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로컬푸드 매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유사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4, 5년 전 막걸리 등 두세 가지에 불과했던 밤 가공식품은 최근 밤 찹쌀떡을 비롯해 파이와 과자, 두부, 묵, 맥주 등 40여 가지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기를 끄는 히트 상품들도 잇따라 등장하면서 밤 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MZ세대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서 그 밤 약과하고요, 밤 요거트가 불티나게 팔려갖고요. 공주시에서 백지문을 할 때 그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전국 밤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공주 밤 주 생산지인 정안면입니다. 공주 정안밤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 일교차가 큰 차령 산맥의 영향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5년 전 10,000톤을 넘기던 밤 생산량이 현재는 6,500톤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밤 가공식품을 통해 밤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서 공주시를 밤 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국 최초의 알밤 박람회를 내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에는 국제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밤 생산부터 유통, 판매, 또 밤 가공 상품의 홍보에 이르기까지 밤 산업 전반에 대한 주도를 공주시에서 한번 해보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주를 대표하는 알밤을 매개로 한 산업화가 농가와 가공업체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소멸위기를 막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9개 분야 64개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축산, 육아 정책 등 복지 분야가 20개로 가장 많고 농정, 축산 분야가 18개, 보건 분야도 9개가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세한 내용을 2024년 1월부터 충청북도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원 업무를 줄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대 학교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관되는 업무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소규모 학교 공동 수학여행 추진, 생존 수영과 교과서 배부 등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 교원지휘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이관돼 관련 민원에서 벗어난 교사의 교육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 지사 초청 충북경제단체협의회가 오늘 도내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충청북도가 2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경제단체협의회와 함께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늘 협의회에서는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과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 운동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경무관 승진 내정자 31명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에서는 신효섭 경무기획정보와 장비과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괴산 출신인 신효섭 과장은 청석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북청 형사과장과 수사과장,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이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맹 전 위원장은 역대 당선자들은 물의 도시 충주를 표방하면서 수도권 2천만 시민들에게 조국만 해왔다며 충주 발전을 가로막는 세계 법안과 빈 껍데기인 중부내륙 특별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제천 여야 후보자들이 정부 예산 확보 실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2,088억 원 규모의 제천 단양 지역 국비를 확보했다며 이는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전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은 어미연 4년 임기 동안 국비 확보 규모가 3분의 1이 줄었다며 제천은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성장 사업은 찾아볼 수 없고 계속 사업과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이 대부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운수업체 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회사 대표를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눈썰 매장 통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꿀잼 도시 청주도 좋지만 안전이 빠진 꿀잼 도시는 위험합니다. 안전보다 재미가 앞서가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